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1-4 저항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에 대해서 공부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에 대해서 얘기했죠. 직렬 연결은 길이가 길어지는 거, 병렬 연결은 두께, 즉 굵기가 두꺼워지는 거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직렬 연결은 병렬 연결이 있는데 여기서 결론부터 말하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항의 연결, 전체 저항, 특징 정도가 중요할 것이고, 이 전기 회로도나 전류 전압은 지금 우리 중학교 2학년 수준에서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올라가면 더 자세히 배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많다고 겁내지 마시고 우선은 제가 별표 친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저항의 연결에서 직렬 연결 보겠습니다. 직접 연결하는 거예요. 여러 개의 저항을 한 줄로 연결하는 거예요. 즉, 두 개의 저항을 한 줄로 연결하니까 뭐가 늘어나는 효과였죠? 길이가 늘어나는 효과였었죠. 병렬 연결 보겠습니다. 여러 개의 저항을 나란히 연결하는 거예요. 나란히.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항이 두꺼워지는 것, 즉 굵기가 두꺼워지는 효과, 커지는 효과, 단면적이 커지는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 전기 회로도는 그냥 이렇게 돼 있다, 뭐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전류는 각 저항에 흐르는 직렬 연결에서는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저항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병렬 연결에서의 전류는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저항의 크기에 반비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압도 보겠습니다. 직렬 연결은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저항의 크기에 비례한다. 병렬 연결은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는 같다. 이것들은 크게 지금 상황에서는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전체 저항 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길이가 길어졌습니다. 길이가 길어졌다는 것은 저항의 길이가 길어졌다는 것은 저항이 커졌다는 거, 작아졌다는 거. 전체 저항은 증가하는 거죠. 그 저항의 길이가 길어졌다는 것은 저항은 증가. 굵기는 그대로죠. 길이만 길어졌죠. 자, 병렬 연결 보겠습니다. 저항의 두께, 굵기가 굵어지는 겁니다. 두께가 굵어지는 거. 그러니까 저항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작아지겠죠. 저항 증가. 저항 감소였죠. 길이와 저항은 직렬은 비례, 굵기와 저항은 반비례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직렬 연결은 두 저항 중 하나라도 끊어지면 회로 전체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직렬 연결은 연결하는 도선이 한 개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끊어지면 쭉 전류가 흐르다가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것도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두 저항 중 하나라도 끊어지면 회로 전체의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병렬 연결 보겠습니다. 병렬 연결은 갈 수 있는 길이 이 그림상에서는 몇 개입니까? 두 개입니다. 예를 들어서 두 저항 중 하나가 끊어졌다 칩시다. 그러면 가다가 하나가 끊어졌네? 그러면 밑으로 가면 되지. 즉, 두 저항 중 하나가 끊어져도 다른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한번 가지고 다시 와봤는데요. 직렬 연결 같은 경우에는 통과문이 어쨌습니까? 길이가 길어졌죠? 길이가 길어졌기 때문에 통과하기가 힘들어. 통과하기 힘들다는 것은 저항. 길이가 길어졌으니까 저항이 세졌습니다. 문 보겠습니다. 병렬 연결. 어떻습니까? 길이는 그대로인데 굵기가 증가했죠. 길이 넓어져서 더 많이, 즉 저항이 작아졌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은 우리 실생활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직렬 연결 볼게요.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짧은 전선으로도 쉽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단가가 절약됩니다. 쉽고 간단하게. 왜? 도선이 하나야. 연결하는 도선이 하나니까 하나로 그냥 쭉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냐? 퓨즈. 퓨즈는 전기기구에서 과도하게 센 전류가 흐르면, 너무 과도한 전류가 흐르면 이 퓨즈라는 것이 탁 끊어져요. 직렬 연결은 하나가 정지되면 나머지 거 다 정지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퓨즈가 끊어져서 회로에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못해서 화재를 방지하는 겁니다. 화재 감지 장치. 평상시에는 회로가 끊어져 있다가 장치 속의 금속이 열을 받아서 열 팽창에 의해서 휘어지면 회로가 연결되어 경보 장치가 작동함 하는데, 우리 퓨즈와 화재 감지 장치는 실생활에서 우리가 직접 보기 좀 힘들어요. 근데 장식용 전구는 우리가 되게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들 몇 개의 도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전부 한 개의 도선. 무슨 연결? 직렬 연결. 모든 전구가 함께 꺼지고 함께 켜지며, 전구 하나가 고장났다 칩시다. 전구 하나가 고장나면 갈 수 있는 선이 막혀요, 안 막혀요? 막혀버리죠.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도 전부 다 꺼지겠죠. 즉 전구 하나가 고장나면 모든 전구에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건 직렬 연결의 특징이겠죠. 병렬 연결 보겠습니다. 병렬 연결은 굵기가 두꺼워지는 거 있어요. 굵기가 두꺼워지면 저항은 작아진다 했습니다. 병렬 회로에 스위치를 연결하면 전기기구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어? 독립적으로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독립적입니다. 독립적. 또한 많은 전기기구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는 과전류의 위험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요, 많이 연결하면 할수록 굵기가 더 두꺼워지겠죠. 그러면 저항은 더욱더 작아질 겁니다. 저항이 더욱더 작아진다는 것은 뭐가 세진다? 전류가 더욱더 세진다. 즉 많은 전기기구를 병렬 연결하면 저항은 더욱더 작아질 것이고, 그러면 전류는 더욱더 센 전류가 흐르겠죠. 그래서 뭐의 위험이 있다? 과전류의 위험이 있다. 자, 멀티탭 보겠습니다. 멀티탭에 여러 가지 전기기구를 함께 연결해도 각 전기기구에 항상 같은 전압이니까 병렬 연결은 같은 전압이었죠. 보시면 병렬 연결은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는 같은 연결이었죠. 건물의 전기 배선 보겠습니다. 건물의 전기기구는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서 각각 따로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하나가 꺼지면 나머지 다 꺼지는 직렬 연결이 아니라 하나를 꺼줘도 다른 것들은 켜거나 끌 수 있는 독립적이었죠. 가로등 보겠습니다. 우리 길가에 있는 가로등이 예를 들어서 직렬 연결이라 칩시다. 그러면 어떤 가로등 하나가 실수로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다른 가로등 전부 다 꺼져버리겠죠.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한 개의 가로등이 고장나도 나머지 가로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병렬 연결로 연결을 해놓습니다. 가로등은 우리 가정에서 볼 수 있는 직렬 연결의 예는 전기기구의 퓨즈, 과전류 흘렀을 때 끊어져서 전기기구를 스톱시키는 장식용 전구, 병렬 연결 같은 경우에는 전기 배선이나 멀티탭 같은 것들이 있겠죠. 교과서 스스로 점검 보겠습니다. 1번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면, 직렬 연결은 뭐였습니까? 뭐가 증가하는 거였죠? 길이가 증가하니까 저항은 세진다, 약해진다? 세진다. 저항은 커지고, 병렬 연결 같은 경우에는 굵기가 커지니까 전체 저항은 반대로 작아지겠죠. 전기회로에서 2번 전기회로에서 저항을 직렬로 추가 연결하면, 직렬로 연결한다는 것은 저항이 커진다는 거겠죠. 저항이 커지면 전류는 커질까요? 세질까요? 작아질까요? 작아지겠죠. 병렬 연결은 저항이 작아지니까 전류는 세지겠죠. 직렬로 추가 연결하면 전류의 세기는 약해지고, 병렬로 추가 연결하면 전류는 세지겠죠.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